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 흐름을 요약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어제 증시가 급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놀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나름의 지지 구간이 버티고는 있지만 시그널을 보게 되더라도 증시 흐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SPX 차트를 보시면 10일 전쯤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어제 급락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하락에 대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수적 대응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P 500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상승적인 구간을 보여주다가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반복해서 보여줬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S&P 500 지수가 4,200선에 대한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하방적인 그런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 어제의 급락적인 그런 구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SPX 차트를 보게 되면은 수급선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X 차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었잖아요. 만에 하나 4200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렇게 헤드앤숄더적인 구간을 만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한번 이러한 패턴도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헤드앤숄더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하방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X 차트를 보더라도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 하락 파동에 대한 구간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중파동과 소파동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상승적인 그런 단기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반등적인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파동으로 봤을 때는 하락 파동에 대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하락 파동이 이제 크게 일어났을 경우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하락 파동의 초입 구간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하락에 대한 구간들이 변동성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파동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백 차트인데요. 나스닥 백 차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차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TQ를 추종하고 있는 나스닥 백이었잖아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 백도 이 중간 넥라인 구간까지 지금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나스닥도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하락적인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백 같은 경우도 대세 파동적인 부분을 보면은 하락 파동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초입 단계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나스닥백도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등적인 구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나스닥백 같은 경우도 수급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먼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지금 테슬라 실적이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제가 나름의 분석을 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후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상승적인 구간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165달러 구간부터 170달러 사이에 구간이 강한 그런 저항적인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박스권을 보이면서 어제도 뭐 16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적인 그런 구간을 만들면서 나름의 지지 구간이 지금 160달러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테슬라가 거의 이제 방향성에 대한 구간까지 지금 접어들면서 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반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쪽 방향으로 틀어 올라가줘야 그래도 지지 구간이 한 번 더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제가 158달러 구간이 이탈되면서 내려갔을 때에 지난번에 이 갭 상승적인 구간을 이 갭을 메꾸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반등적인 그런 구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65달러에서 170달러의 이 저항적인 구간을 얼마만큼 테슬라가 돌파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박스를 치면서 방향성을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위로 나와서 다행히 지지 구간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한숨 돌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방향성이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그리고 158달러를 이탈하면서 갔을 때 구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쏙슬입니다. 자, 쏙슬 지금 어제 제가 13.5달러 구간까지 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14.5달러 구간부터 그리고 13.5달러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이 사이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14달러에서 지지적인 구간을 잘 받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그래도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13.5달러 구간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무려 13.2달러까지 거의 9%, 10%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락폭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자, 지난번 쏙3의 하락에 대한 구간, 그리고 나름의 반등을 보여줬던 구간이었고, 자, 이 구간을 똑같이 지금 쏙3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 저점에 대한 구간까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쏙슬 같은 경우도 제가 조심해야 될 구간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쏙슬이 만에 하나 더블탑 패턴이 나왔을 경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지금 어때요? 더블탑 패턴을 만들면서 지지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어때요? 하방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좀 더 하락폭에 대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쏙슬이 현재 이 더블탑 패턴의 지지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는 하락 파동에 대한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쏙슬이 어제는 이렇게 이제 저점에 대한 지지 구간에 딱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그래도 나름의 소폭적인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은 하락 파동에 대한 구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좀 더 밑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저점에 대한 12달러 구간까지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쏙슬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 구간이 중간 라인입니다. 중간 밴드 라인이거든요. 저점에서 고점에 대한 딱 중간 밴드 라인입니다. 이 구간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이제 조정이 아니고 정말 하락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구간을 보더라도 이건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하락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쏙슬이 충분히 내려오면서 반등적인 그런 지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조정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드렸지만은 제가 본격적으로 하락이다면은 이 중간 밴드를 이탈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하방으로 또는 하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쏙슬의 움직임을 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대세 파동적인 구간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파동과 소파동은 지금 상승적인 그런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대세적으로는 쏙슬이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겠지만 중소 파동이 상승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중소 파동이 상승적인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량을 어때요? 단기적으로 털면서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입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심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수급선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26달러 지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26달러를 이탈을 하면서 어제 25.2달러까지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수급선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은 나름의 상승 파동 끝자락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반등적인 구간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하락 파동에 대한 구간을 시간을 좀 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TQ도 본격적으로 하방 라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TQ가 이제는 25달러 구간에서 24달러 구간 사이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방 쪽에 대한 구간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경기 소비재들의 실적들이 나름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은 그래도 단기적인 그런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그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구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익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시에서는 빅테크주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세적인 구간에 봤을 때는 지금 하락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이용해서 단기적 접근과 함께 움직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은 마음가짐, 멘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고점과 그리고 저점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락장에 매도할 때 손실을 당할 위험이 커지고요. 상승세에 대한 중간적인 구간이 돌아왔을 때 실적에 대한 저조함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견뎌내셔야만이 이후에 큰 수익적인 구간들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